안녕하세요. 집값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이 주거 불안 문제, 사실 우리 모두의 큰 숙제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흥미로운 카드를 하나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민간 건설사랑 손을 잡고 공공주택을 만든다는 건데요. 오늘은 이 독특한 파트너십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쵸? 필요한 사람들한테 품질도 좋은 집을 그것도 저렴하게, 심지어 빨리 공급해야 한다? 와,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건 정말 쉽지 않죠.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바로 이 해법을 찾으려고 지금도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해답은 놀랍게도 바로 협력입니다. 정부가 혼자서 땅 파고 집 짓고 이렇게 다 하는 대신에 시장에서 집 제일 잘 짓는 전문가들, 그러니까 민간 건설사들의 힘을 빌리는 거죠. 어때요? 정말 기발한 생각 아닌가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먼저 이 계획의 목표가 뭔지부터 시작해서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격은 어떻게 정하는지, 또 품질 기준이나 건설사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떤 미래를 그리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순서죠. 이 거대한 계획.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시작된 걸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목표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 이 모든 계획의 한가운데에는요,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우리가 흔히 LH라고 부르는 곳에 아주 명확한 미션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이 공공서비스의 목표가 바로 모든 것의 출발점인 셈이죠. 자, 그럼 궁금해지죠? 정부랑 민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손을 잡는다는 걸까요? 이 파트너십의 핵심 원리가 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파트너십의 공식 이름은 민간 신축 매입 약정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핵심은 정말 간단해요. 정부가 민간 건설사한테 선주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좋은 집 좀 지어주세요. 그러면 다 지어지면 저희가 무조건 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습니다. 건설사가 이렇게 짓겠습니다. 계획을 내고 정부가 오케이 약속하죠 하고 약정을 맺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3단계 품질 검사입니다. 이게 그냥 돈만 주고 나중에 집을 덜컥 사는 게 아니고요. 기초공사부터 마감까지 무려 5단계에 걸쳐서 건설 과정을 샅샅이 훑어보는 거예요. 그냥 싸게 많이만 짓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짓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집을 사주기로 약속했으면 가격을 정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이 제도의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두 가지 모델을 딱 놓고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사업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는 방식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표준형은요, 다 지어진 건물의 시장 가치를 보고 가격을 매기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공사비 연동형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땅값은 땅값대로, 그리고 실제로 들어간 건축비는 건축비대로 따로 계상해서 더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건설사 사장님이라면 둘 중에 어떤 방식이 더 마음에 드세요? 당연히 오른쪽 아니겠어요? 원자재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손해볼 위험이 확 줄어드니까요. 44,593호.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그 안정적인 공사비 연동형 모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집이 가장 필요한 곳이죠. 바로 수도권 지역에 공급하려는 주택의 목표치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딱 봐도 정부가 이 모델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 계획이 단순히 집 개수만 늘리는 걸 목표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사람들이 진짜 저기서 살고 싶다라고 느끼는 집을 짓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까다로운 기준들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나열된 기준들 좀 보세요. 와, 정말 꼼꼼하죠? 반지하는 아예 짓지 못하게 하고 내진 설계는 당연히 의무고요. 심지어 중요한 공사 과정은 전부 영상으로 남겨야 한대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예전에 공공주택 하면 떠오르던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씻어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양이 아니라 질로 승부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모두에게 똑같은 성냥갑 같은 집을 공급하는 게 아니에요.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작은 집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투룸, 아이가 많은 가정을 위한 더 넓은 집까지. 사는 사람들의 각기 다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필요한 최소 면적이나 방 개수를 딱 정해두고 말 그대로 맞춤형 주거 공간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정말 돋보이죠. 자, 그럼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정부가 사준다니 좋긴 한데 우리한테 진짜 이득이 되는 게 뭐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아주 매력적인 당근들을 준비해 놨습니다. 이 인센티브는 크게 보면 세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 세금 깎아주고. 둘째, 건설에 필요한 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게 도와주고. 셋째, 같은 땅에 집을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규제도 좀 풀어주는 거죠. 이 세 가지 혜택의 조합이 민간 건설사들을 이거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입니다. 물론 세금 깎아주고 집 더 짓게 해주는 것도 엄청난 혜택이죠. 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서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건 바로 금융 지원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건설 시장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것도 낮은 이자로 자금을 쓸 수 있다는 건 사업의 불확실성을 정말 크게 줄여주는 거거든요. 이건 뭐 사실상 정부가 내가 너의 든든한 사업 파트너가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모아서 큰 그림을 그려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프로그램이 우리나라 주택시장 전체에는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까요? 53,300호.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바로 2025년 딱 1년 동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새로 공급하려는 임대주택의 총 목표치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고 야심찬 숫자는요. 이 프로그램이 더 이상 단순한 시범 사업이 아니라 국가주택 정책의 아주 중요한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프로그램의 핵심 전략은 아주 명쾌합니다. 정부가 우리가 무조건 사줄게 하는 확실한 구매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민간 건설사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 바로 미분양이라는 위험을 그냥 없애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설사들은 마음 놓고 더 많은 집을 짓게 될 거고 그 결과 우리 시장에는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이 더 빠르고 더 풍부하게 공급되는 그런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부의 안정성과 민간의 효율성, 이 둘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 절묘하게 결합한 이 방식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한국형 모델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이 고질적인 주택 문제의 새로운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